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압기랑 몇 가지 내용 더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먼저 변압기예요. 변압기 이름 들어보면 다들 느끼겠지만 전압을 바꿔주는 그런 기계겠죠? 네, 깜짝이야. 네, 이거는 변압기의 구조인데 먼저 가운데 부분에 얇은 판이 여러 개가 이제 겹쳐 있어요. 네, 이거는 보통 금속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전원이 있는데 교류 전원이에요. 교류 전원 한번 얘기했었죠. 전압이 방향이랑 세기가 계속 변해요. 이미 좀 얘기했었죠. 여기에 이제 전압을 V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코일이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이거를 가운데 있는 아까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에 감는 거죠. 이거를 1차 코일이라고 하고요. 감은 수를 N1이라고 할게요. 1차 코일이 있다는 거 보니까 다른 코일이 또 있나? 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코일이 또 있는데 이건 좀 달라요. 지금 보니까 가문수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걸 2차 코일이라고 하고요. 가문수를 N2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전기기구를 연결해요. 네, 이 그림 그리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이거 애니메이션 만들고. 제가 어떤 학생한테 얘기하니까 왜 그런 짓을 하네요. 상처받았어요. 네, 다음 볼게요. 전기기구의 전압은 V2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변압기죠. V1이랑 V2가 뭔가 다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서 네, 가운데는 우선 철심이라 그래요. 이름이랑 잘 어울리죠? 갑자기 지금 노란색으로 선이 나왔는데 이거 많이 본 거죠? 언제 봤죠 이거? 전자기 유도할 때 자기력선이라고 해서 봤었어요 몇 번. 근데 이게 왜 있냐 하면은 지금 교류 전원에서 전압이 방향이랑 세기가 계속 변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랑 방향이 계속 변해요. 즉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랑 방향이 계속 변해요. 근데 전류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죠? 자기장이 있죠? 그 자기장의 색이랑 방향도 계속 변하게 돼요. 이 노란색에 지금 화살표가 없잖아요. 일부러 화살표를 안 만든 거예요. 모양은 대충 이런데 방향은 어느 쪽인지 몰라요. 그리고 세기도 계속 변해요. 알겠죠? 근데 자기장이 계속 변한다고? 이거 많이 들어본 상황이잖아요. 옆에 2차 코일 있죠? 거기를 통과하는 자기장도 계속 변하게 될 거예요. 이 자기력선 다 그리진 않았지만 2차 코일을 통과하거든요. 걔가 변하면은 어떻게 되죠?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변하면 2차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겠죠. 그게 바로 무슨 현상이에요? 앞에서 계속 했던 거잖아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를 막 하고 이러면 뭐가 유도되죠? 하면은 대답을 보통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아무튼 네. 그러다가 네, 갑자기 전자기요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전자기가 뭐죠? 전자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전기와 자기를 합해서 말하는 건데 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이름은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 네, 전자기라는 게 유도되는 게 아니고 전류가 유도되는 거죠. 네, 정확히 알아야 돼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기장도 변해요. 그래서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도 변해요.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요. 이제 좀 원리가 감이 오죠. 네, 근데 지금 철심이 왜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멋으로 넣어 놓은 걸까요? 네, 철심이 왜 있냐면 우선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기력선 있죠? 그게 2차 코일 쪽에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어요. 자기력선이 2차 코일 쪽에 가긴 하는데 그렇게 세기가 세질 않아요.
그게 변해봤자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흐르질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철심을 넣은 건데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맞겠죠? 그때 못을 자석에 막 비볐어요. 그런 실험한 적 있죠? 그럼 못이 어떻게 되죠? 못이 자석이 되죠? 네. 그래 가지고 그 못처럼 이 철심도 1차 코일 자기장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석이 돼요. 그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돼요.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한 거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는 1차 코일에 아까 봤던 그 선처럼 자기장이 생겼는데 이 철심도 자석이 되면서 자기력선이 요렇게 된 거예요. 퍼져 있던 게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코일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철심의 역할은 뭐냐면 정리하면 자기장을 모아주는 역할이다. 알겠죠? 이제 좀 그 물리량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V1이랑 N1인데 이거는 비례하는 관계라고 지금 먼저 나와 있죠. 이게 왜 비례하느냐? V1은 교류 전원의 전압이고 N1은 1차 코일의 가문수예요. 근데 이게 왜 비례하죠? 물리학에서는 외우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 그냥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비례하는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비례하냐면 교류 전원의 전압이 계속 색이랑 방향이 변하죠. 그것 때문에 전류도 변하고 그 전류가 변하는 것 때문에 1차 코일에도 사실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1차 코일의 전압은 전자기 유도 때문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에요. 알겠죠?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긴 당연히 가문수에 비례하겠죠?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V2랑 N2를 볼게요. 얘도 비례하죠. 왜냐면 V2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인데 얘는 전자기 유도 때문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잖아요. 1차 코일처럼. 똑같죠? 그래서 당연히 가문수에 비례하죠. 보통 문제를 보면 이 V랑 N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관계를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V1이랑 V2의 비율이 N1이랑 N2의 비율이랑 같아요. 왜냐면 각각 비례하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한 걸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변압기라는 그런 장치인데 전압을 바꿔주는 거예요. 1차 코일 쪽 전압이랑 2차 코일 쪽 전압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대로 다르게 하냐?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가문수를 바꾸면 돼요. 알겠죠? 가문수를 바꾸면은 전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절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볼게요. 전압만 얘기하지 말고 전류도 얘기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이걸 또 봐야 돼요. 화살표가 있는데 1차 코일에서 지금 전력이 있겠죠? 소비되는 전력이 있을 거예요. 그걸 P라고 할게요. 전력이니까 당연히 전압이랑 전류 곱한 거겠죠? 이거를 V1, I1이라고 할게요. I1은 지금 처음 나온 거죠? 뭐 얼마인지 몰라도 아무튼 있을 거예요. 어떤 값이. 근데 지금 1차 코일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력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전달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V1, I1이 아닐 거예요. 여기는 전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V2, I2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가문수 B를 보면 전압 B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2차 코일의 전압이 더 크겠죠? 더 많이 감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돼요. 네. 전압은 더 크고 전류는 더 작아요. 1차 코일보다. 왜냐하면 곱한 값이 같아야 돼요. 전력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니까. 물론 실제로는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손실이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요. 1학년이니까. 알겠죠? 물론 2, 3학년이 됐다고 그런 거 따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력이 1차 코일이랑 2차 코일이랑 똑같아요.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전압이 2차 코일이 더 크기 때문에 전류는 더 작다. 즉 반비례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걸 식으로 써보면 전류가 전압에 반비례하니까 가문수에도 반비례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식이 돼요. N1분의 1 대 N2분의 1. 조금 식을 바꿔보면은 그 N1분의 1이랑 N2분의 1에 N1, N2 곱한 거를 곱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N2 대 N1. 그 좌우가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전류의 비는 가문수의 비인데 반대로 바꾼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비례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가문수가 1대 2면은 전류의 비는 2대 1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다음 내용인데요. 좀 TMI이기도 하고 라떼를 좀 말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은 안 쓰는 그런 형태의 그 플러그를 많이 썼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부 220V를 쓰는데 그렇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 대충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한 중후반까지는 110V를 썼었어요. 근데 당연히 110에서 220으로 바뀌는 과도기가 있었겠죠? 네, 그 과도기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 집은 110V인데 새로 산 전자 제품은 220V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예 생긴 게 달라서 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요새도 그런 일이 있긴 해요. 우리나라랑 플러그 모양이 다른 나라에서 직구를 하고 막 이런 상황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 앞에 돼지코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지금 보이는 거? 네, 요런 것만 꼽으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변압기까지 썼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요게 요새 쓰는 제품에 써 있는 정보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입력 전압이 100에서 240V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전압에서도 작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알아서. 알겠죠? 근데 옛날 거는 이렇지 않은 게 많았어요. 220에만 작동하거나 아니면 110에만 작동하거나. 알겠죠? 그래서 변압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됐어요. 변압기를 안 쓰고 잘못해서 모양만 바꿔서 꽂으면은 막 제품이 타서 고장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변압기를 이제 실제로 제가 사서 뜯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변압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비를 들여서 2개나 샀어요. 아이고, 박스가 벌써 언박싱이 되고 있네요. 네, 언박싱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생긴 거는 똑같죠? 근데 하나는 여기 다운 써있고 하나는 승합 써있어요. 왜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자일까요? 네, 또 통일을 좀 안 될까요? 프로 불편러의 말이었고요. 네, 그래서 생긴 걸 볼게요. 이게 다운, 뭐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근데 심지어 여기 지금 부서져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헐, 이거 반품, 이거 부러져 있네요. 나사 고정 부분이. 대박. 네, 반품해야 되겠어요. 네, 됐어요. 네, 이게 본드 냄새가 엄청나네요. 심지어 이게 부러져 있고. 네. 지금 이 교과서에서 보던 그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본드로 붙여놔서 본드 냄새가 나네. 이게 제 추측인데, 지금 엄청 TMI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반품을 했는데 반품의 이유가 손상인데, 이제 판매 측에서 이걸 본드로 다시 붙여놓은 느낌. 여기서 본드 냄새가 안 나요. 대박. 네. 지금 얘는 어떤 거죠? 110V짜리 입력을 받아서 그걸 220V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죠. 옛날에 110V만 되는 기계들을 우리나라는 현재 집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그쵸? 여기 지금 코일이 감겨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양쪽의 그 개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쵸? 똑같아 보이죠? 이걸 다 뜯어야 되는데 그러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실제로 이런 게 안에 진짜로 들어있다는 것만 볼게요. 그 다음 옆에 것도 뜯을 건데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분해를 해보면 얘는 색깔이 다르네요. 얘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멀쩡한 제품이죠, 얘는. 네, 얘는 우리나라에서 쓰긴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콘센트에 꽂는 거죠. 이걸 콘센트에 꽂아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 가져온 220V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220V에서만 동작하는 제품을. 알겠죠? 네, 그래서 얘도 이제 코일이 양쪽에 이렇게 감겨 있죠. 여기랑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랑 여기 감겨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 가늠수의 차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이걸 다 뜯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너무 잘 붙어 있어요. 이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 제 예상엔 이 테이프를 벗겨내면 그 가문수를 대충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문수가 몇 대 몇이어야 되죠? 1대 2여야겠죠? 그걸 벗겨보고 싶은데, 좀 무서워요. 네. 그렇게는 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제품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좋으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전력 손실이랑 변압기를 같이 얘기해 보는 건데요. 먼저 교과서에 있는 건데 교과서 287쪽 아랫부분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송전 전압이 40만 볼트인 경우 송전 전압이 다른 두 상황을 비교하는 거예요. 먼저 이런 그림이 있죠. 교과서보다는 정보가 살짝 부족해요. 차근차근 할 거예요. 발전소랑 처음에 그 변전소랑 연결이 돼 있어요. 회로로. 근데 발전소 쪽이 교류 전원이고요. 그쵸? 그리고 점선으로 쭉 돼 있고 여기는 엄청 먼 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 다음 변전소가 있고 가전 공장 등이 있어요. 중간에 몇 단계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 발전소에서 처음에 전압을 한번 올린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 우선 생산한 전력이 400만 와트라고 할게요. 그냥 하나의 예예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발전소에서 1만 볼트의 전압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즉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유도 기전력이 1만 볼트라는 소리죠. 그러면 전류는 얼마일까요? 400만을 1만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얼마죠? 400이겠죠? 400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변전소가 변압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발전소랑 변전소가 이제 1차 코일 쪽의 회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변전소랑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변전소가 2차 코일 쪽 회로고요. 이해됐어요? 즉 처음에 변전소로 들어오는 전압은 1만 볼트인 거예요. 근데 변전소에서 그거를 높이겠죠? 이해됐어요? 물론 변전소에서 받는 거랑 내보내는 거는 똑같겠죠? 전력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이는데 그게 40만 볼트인 거죠. 송전 전압이죠, 이게. 그러면은 우리 지금 앞에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이 400만 와트니까 변전소랑 다음 변전소 연결된 회로에서는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까요? 10 암페어겠죠? 근데 송전선에 저항이 있죠. 이것 때문에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저항값이 주어진 게 25옴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손실 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오랜만에 하네요. P 손실이라고 할게요. 그거를. 이거는 I 제곱 R이죠.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전류 알고 저항 아니까 이걸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류는 당연히 10A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10A니까 그거의 제곱 곱하기 25옴을 한 거죠. 값이 얼마죠? 10의 제곱은 100이고 20을 곱하면 2000와트겠죠? 네, 단위 주의해 주시고요. 2000와트만큼이 송전선에서 손실이 되는 거예요. 400만을 보냈는데 2000와트가 손실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만큼이냐?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네, 400만 와트에서 2000와트면은 퍼센트로 하면은 0.05%예요. 0.05%가 얼마큼이냐면 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100만 원에서 500원이에요. 많은 건가요, 이게? 별로 많지 않은 거죠? 물론 500원도 소중한 돈이에요. 근데 100만 원이랑 비교를 하면 별로 큰 비중이 아니죠. 그래서 400만 와트를 보낼 때 2000와트가 손실이 되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40만 볼트로 송전했을 때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변전소에서 그 전력을 거의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그래서 전압도 거의 똑같아요. 지금 처음에 그 연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40만 볼트 있죠? 그 전압을 송전선이랑
이 옆에 변전소, 새로운 변전소랑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옆에 새로운 변전소가 거의 다 갖는 거죠, 전압을. 전압을 갖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전류는 사실 어디서나 똑같이 흐르니까 저 전류랑 약 40만 볼트 요거랑 곱하면은 거의 400만 와트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겠죠? 이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낮추겠죠. 네. 400만 와트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데 전압을 여기서 200볼트로 낮춰요. 가정에서 200볼트 근처의 전압이 들어가죠. 220이죠, 정확히는. 230인데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압을 확 낮춰요. 그럼 전류가 대충 얼만큼인지도 구할 수 있겠죠? 전류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지금 전력이 이제 변전소에서는 손실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400만 와트에서 2000 와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쵸?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그럼 400만에서 2000 뺀 게 얼마큼이죠? 계산하기 싫죠. 거의 400만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전류도 약 2만 암페어다. 2만이 조금 안 되는 거죠? 됐어요? 이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이게 이제 곳곳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 전류가. 전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밑에 상황을 볼게요. 40만 볼트가 아니고 4만 볼트로 송전하는 경우에요. 우리 앞에서 해서 사실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송전 전압이 10배가 낮아졌으니까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되죠? 100배가 되겠죠? 다시 볼게요. 똑같이 그림이 있는데 똑같은 전력을 보내는 거예요. 400만 와트. 똑같이 1만 볼트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역시 400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는 역시 이제 변전소가 변압기이기 때문에 1차 코일 쪽이죠. 회로가. 변전소에서 전압을 바꿔주겠죠. 확 올리겠죠. 근데 이번엔 4만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전류가 얼마큼이 되죠? 4만 곱하기 전류가 400만이 돼야 돼요. 100이죠, 100. 100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요. 근데 송전선에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죠? 20옴? 그러면은 손실 전력을 구해야겠죠. 어떻게 되죠? i제곱r로 구하면은 100의 제곱 곱하기 20 하면 얼마죠? 20만이에요, 20만. 그쵸? 아까는 2000와트였는데 지금은 20만 와트예요. 100배가 된 거죠? 이거는 400만 와트에서 얼만큼의 양을 차지하느냐? 5%예요. 엄청난 양인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돈으로 얘기를 하면은 100만 원 중에 5만 원인 거예요. 500원이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훨씬 더 많이 손실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변전소 쪽에서 4만 볼트를 거의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3만 8천 볼트밖에 못 받아요. 나머지 2000 볼트의 전압은 송전선의 저항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다음 변전소에서 전압이 또 낮아지죠. 400만 와트에서 많이 손실된 양이죠. 이해됐어요? 400만에서 20만 빼면 얼마죠? 380만이죠? 네, 그만큼이 이제 변전소로 전달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압을 200볼트로 낮추고요. 그러면 전류는 얼마가 되냐? 전류가 얼마가 될까요? 19,000 암페어가 돼요. 위의 상황에선 거의 2만 가까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9,000이죠. 거의 1000만큼 덜 쓰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력 손실 줄이려면은 송전 전압을 높여야 된다. 이해됐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네, 1번 문제 상황을 보면 변압기가 있고요. 지금 네, 물어보는 게 그 문제를 조금 수정할게요. 마지막 문장이 약간 좀 어색한데 뭐 가장 크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거를 네, 요렇게 바꿔주세요. 2차 코일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보다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보기를 봐야겠죠? 1번 보기. 더 얇은 철심을 사용한다. 아까 철심이 하는 역할 뭐라 그랬죠?
철심이 하는 역할은 자기장을 모아주는 거예요. 자기장을 제대로 못 모아주면은 그 가문수 B만큼 전압이 제대로 안 나와요. 2차 코일에서. 알겠죠? 효율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더 얇은 철심 사용할수록 철심이 더 약한 자석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2차 코일의 전압이 제대로 안 생기겠죠. 1번은 틀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강한 철심을 사용할수록 더 전압 높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철심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1차 코일이랑 2차 코일 가문수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거에 최대한 근접하게 전압을 조절해 주는 거지 더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효율의 문제인 거예요. 효율이 100%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100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또 TMI를 막 얘기했네요. 그렇고요. 다음 2번 1차 코일의 전압을 낮춘다. 한번 식을 좀 떠올려 볼게요. V1 대 V2는 가문수 B. 지금 2차 코일의 가문수가 1차 코일보다 많다고 했잖아요. 그림도 그렇고. N1 대 N2죠. 이거는 기본 식이죠. 근데 요걸 조금 바꿔볼게요. 비례식이니까 요거랑 요거 곱하고 요거랑 요거 곱해서 정리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네, 다들 하고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V2로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2번 보기는 1차 코일의 전압을 낮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만히 둔다는 전제를 깔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즉 N1이랑 N2는 그대로 두고 1차 코일의 전압, 즉 V1만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보면 V2도 낮아지겠죠. 당연한 거죠. 틀렸고요. 3번 볼게요. 1차 코일의 가문수를 줄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N1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거죠. 근데 1차 코일의 가문수를 줄이면은 이제 V2가 증가하겠죠. 맞는 말이죠? 1차 코일의 가문수를 줄인다는 건 1차 코일의 가문수 대 2차 코일의 가문수 B가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코일 전압이 증가하겠죠. 됐어요? 다음 4번 보기는 이거 좀 교과 과정을 벗어난 거예요. 지우세요. 이거는 알 필요가 없는데 혹시 궁금하면은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알겠죠? 틀린 말이고요. 아무튼. 네, 5번 보기 볼게요. 2차 코일의 가문수를 1차 코일과 같게 한다. 지금 이 식을 다시 보면은 V1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 N1, N2가 같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V1이랑 V2도 같아지겠죠. 당연히 틀렸죠?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변압기가 나와 있는데 먼저 1차 코일의 가문수가 2차 코일의 2분의 1배래요. 그러면 이걸 비례식으로 나타내면은 N1 대 N2가 잘 보이나요, 이거? 색깔이 민트색인데 전 민트 좋아하거든요. 네, N1 대 N2가 1대 2라는 소리죠? 됐어요? 근데 물어보는 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0A면은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몇 암페어인지. 우리가 지금 아는 건 가문수의 비를 알고 1차 코일의 전류를 알아요. 근데 2차 코일의 전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죠? 네, 1차 코일에 흐른 전류의 세기를 우선 I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를 I2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떠올려야죠. I1 대 I2. 아까 했었잖아요. 그쵸? 다들 기억하고 있으세요? V1, V2는 N1 대 N이랑 똑같았는데 I1, I는 반대였죠? N2 대 N1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위에 이제 얼마인지 이게 나와 있죠. N1 대 N2가 1대 2니까 N2 대 N1은 2대 1이겠죠. 근데 I1이 20A예요. 이러면 I2는 얼마죠? 너무 어렵나요, 이거? 네. 10A겠죠? 물론 시험은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다음 3번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여기도 변압기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옆에 표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줬어요. 그 가문수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2차 코일의 전압 V. 여기선 1차 코일의 전압이 V0이고 2차 코일의 전압이 V죠. 그래서 기역, 니은, 빈칸을 채우는 거죠. 당연히 뭐를 떠올려야 돼요? 지금 가문수랑 전압인데 요걸 떠올려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V1이랑 V2가 아니고 여기서는 V0이랑 V죠? 네, 다 됐어요. 이제 각각 표를 이제 한번 해석해 보면 먼저 첫 번째 행은 N2가 N1의 2배예요. 그러면 V도 V0의 2배여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보면 N2가 N1의 1.5배예요. 그러니까 V도 V0의 1.5배여야겠죠? 세 번째 행 N2가 N1의 2.5배예요. 그러면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2.5 V0이 들어가야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행인데요. 여기선 전압이 나와 있죠, 먼저. 3V0이에요. 즉, 3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가 3배예요? N2가 N1의 3배라는 소리죠? 네, 300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죠? 900이죠. 어렵지 않죠, 이거?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4번 문제인데, 이건 말이 엄청 기네요. 앞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뒤에 마지막 문장에 빈칸을 채우는 건데, 먼저, 지금 요거부터 볼게요.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거. 송전 전력이 P고 저항값이 R로 일정할 때 송전 전압이 V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V분의 P이다. 이거 왜 그런 거죠? 한번 적어보세요. P는 VI 알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정리하면은 I는 V분의 P이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손실되는 전력은 요거는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송전 전압을 N배 증가시키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기역배가 되므로 손실되는 전력은 니은배가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송전 전압을 N배 증가시킨다는 거는 위에 잘 보세요. 여기 분모에 V가 있는데 요거가 NV가 된단 말이에요. N배 됐으니까. 그쵸? 그러면 전류는 몇 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분모가 N배 됐으니까 N분의 1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손실되는 전력은 여기 괄호 안에 N이 들어갔으니까 분모에 전체 값은 N제곱분의 1배가 되겠죠. 원래보다. 그래서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잘못된 풀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한 거 다 맞는 말인데 이거랑 다르게 푸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풀이에요. 지금 이걸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먼저 오메 법칙 있잖아요. 이게 V는 IR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전압이랑 전류 비례하지 않나 해서 송전 전압을 N배 증가시키면 전류도 N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역에다가 N하고 니은에다가 N제곱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떤 거 같아요? 어디가 틀렸어요, 이거?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틀린 거죠? 오메 법칙 틀린 말이에요? 아니죠? 우선 오메 법칙이라는 거는 똑같은 회로에서 전압을 증가시키면은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회로에서. 다른 건 안 바꾸고 전압만 바꿀 때. 알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송전 전압을 N배 증가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이건 똑같은 회로가 아니에요. 송전 전압 N배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그 변전소에서 2차 코일 쪽에 가문수를 N배 늘려야 돼요. 똑같은 회로가 아니에요, 아예. 여기서 오메 법칙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풀면 큰일 납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꽤 많이 물어봐요. 왜 오메 법칙이 여기서 성립 안 하냐? 지금 이유 다 알았죠, 이제? 똑같은 회로가 아닌 거예요, 애시당초. 송전 전압을 N배 증가시키는 게 뭐 컴퓨터로 무슨 그냥 값을 입력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로를 바꿔야 돼요. 네,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문제인데 이거는 송전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저항값이 같고 여기서 다른 전류가 흘러요.
네, 그리고 손실 전력의 비를 물어봤어요. 먼저 손실 전력은 이렇게 구하죠.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했죠. 방금도 한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여기서 알려준 거는 전류를 알려줬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거예요? 이걸 사용해야겠죠? 저항값도 알려주진 않았지만 둘이 같다는 걸 알려줬어요. 끝났죠. 그래서 IA 대 IB, 즉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랑 송전선 B에 흐르는 전류의 B를 구할게요. 1대2죠, 이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손실 전력이잖아요. 이거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전류의 제곱의 비를 구해보면은 그냥 제곱하면 되죠. 1의 제곱 대 2의 제곱. 이거는 계산을 하면 1대4죠.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죠. 저항도 따져야죠. 물론 저항 같다고 했지만 저항의 비는 1대1이죠. 저항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손실 전력의 비 PA 대 PB를 구해볼게요. PA 대 PB는 이제 위에 식 두 개를 곱하면 되죠. 어떻게 곱하냐? 요렇게 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죠? 1대4죠? 어렵지 않죠? 혹시라도 저항값이 다른 경우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알겠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6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지능형 전력망, 즉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건데 요 내용은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세요.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전력 수송 그리고 안전한 전력 수송 이것도 같이 혼자서 공부를 하면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송전하는데 낮이랑 밤이랑 보내는 전력이 다르죠? 그리고 전압은 똑같고요. 이때 손실되는 전력을 물어보는 건데 기억, 니은, 디귿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낮이 밤보다 적다. 그러니까 밤에 더 많이 보내겠죠. 그쵸? 기억은 너무 쉬운 보기고요. 낮에는 P0, 밤에는 2P0만큼 보내죠.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보기 볼게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낮과 밤에 동일하다. 전류의 세기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주어진 게 전력, 전압 주어졌어요. 뭘 떠올려야죠? P는 VI 기억나시죠? 아까도 했지만 그거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그냥.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분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분수 값이 그냥 낮의 전류 그리고 요 분수 값이 밤의 전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당연히 밤이 2배 더 크죠? 그래서 니은 보긴 틀렸고요. 맞게 고치면 낮과 밤이 동일하지 않고 밤이 낮의 2배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은 0.1P0이다. 기억은 밤에 손실되는 전력이죠? 낮에 손실되는 전력이 주어져 있어요. 0.05P0. 5%나 손실이 되네요. 근데 이거 이제 먼저 틀린 풀이부터 해볼게요. 틀린 풀이는 송전 전압은 같고 낮보다 밤에 2배의 전력을 더 보내니까 손실되는 양도 2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죠, 이거? 이거를 이제 계산을 직접 해야죠. 네. 우리가 지금 전류도 알고 저항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항은 어때요? 낮이랑 밤이랑. 저항은 송전선의 저항이죠. 지금 여기 낮이랑 밤이랑 선 바꿔가면서 보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선은 그대로 있는데 전력만 바꿔서 보내는 거죠. 전력을 더 늘려서. 그쵸? 그럼 R은 굳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I 제곱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곱이 중요한 거니까 전류 B가 1대2인데 전류 제곱 B는 1대4겠죠? 즉 4배가 돼야 돼요. 0.2P0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비례식이 엄청 많이 나오죠? 마지막 문제 볼게요. 네, 변압기 2개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다 그렸습니다, 이거. 네, 지금까지 본 것들
거의 대부분 다 그린 거예요. 아까 그 교과서 예제에 있는 거 빼고 다 그렸어요. 네, 칭찬 안 해주셔도 돼요. 문제 상황을 보면 변압기 A랑 B가 있는데 똑같은 전력을 보내요. 근데 송전선이 달라요. 저항값이 각각 R, 2R이죠. 그리고 표로 이제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1차 코일의 가문수, 2차 코일의 가문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억니은 디귿 옳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조건이 A, B에서의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아까 말했지만 변압기에서도 에너지 손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은 지금 표를 보면 좀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전 엄청 불편해요, 이런 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죠? 여기 하나 더 만들게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이거 구할 수 있죠, 이제? 어떻게 구하죠? A랑 B 각각 구해볼게요. 먼저 가문수 B를 보면 되겠죠? 요게 1대 15니까 전압도 1대 15여야 돼요. 그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15V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 B를 보면은 1대 30이죠? 가문수 B. 그러면 전압은 당연히 30V가 되어야겠죠. 너무 쉽죠? 기억 보기를 보면은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A가 B보다 크다. 어때요? 네. B가 A보다 큰 거죠? 정확히 말하면 B가 A보다 2배 큰 거고요. 기억 보기는 틀린 말이죠. 네, 단순히 크다 작다 말고 얼만큼 큰지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송전선 A에서가 송전선 B에서의 2배이다. 전류의 세기 어떻게 구하죠? 지금 송전선은 변압기의 2차 코일 쪽에 연결된 거죠. 2차 코일의 전류를 구하면 돼요. 변압기 왼쪽, 즉 1차 코일 쪽에는 뭐 예를 들어 발전소 같은 데가 있겠죠. 거기서 전력을 똑같이 보내준 거예요. P만큼. 그거를 변압기에서 전압을 바꿔서 다시 이제 송전선으로 보내는 거죠. 전류의 세기는 그러면 P는 VI를 이용해야겠죠. 변압기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보면은 둘 다 전력이 P일 거예요. 그쵸? 손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왼쪽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오른쪽만 생각하면 되겠죠. 오른쪽도 P라는 거죠. 근데 V를 우리가 알고 있죠. 각각 15V, 30V인데 전류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면은 15V분의 P, 30V분의 P죠. 근데 우리는 비율만 알면 돼요. 전압의 B가 1대 2니까 전류의 B는 어때요? 네, 전류의 B는 2대 1이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요건 맞는 말이죠. 디귿 보기 볼게요.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A가 B의 2배이다. 이제 손실 전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죠? 다시 손실 전력 구하는 걸 떠올려 보면 네, I 제곱을 이용해야 될 거예요. I B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I의 B가 2대 1이니까 I 제곱의 B는 4대 1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문제랑 다르게 저항도 달라요. 네, 저항 B를 구해보면 저항 B는 주어졌죠? 여기랑 요거 R 대 2R이니까 당연히 1대 2겠죠. 그쵸? 이제 손실 전력 PA 대 PB를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위아래 곱해야겠죠? 그게 손실 전력이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네, 그러면 4 곱하기 1 대 1 곱하기 2니까 4대 2죠. 다들 같이 해보세요. 요거는 좀 약분을 하면은 2대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A가 B의 2배이다가 맞는 말이죠. 이해됐어요? 네, 비례식 문제 이렇게 풀면 돼요.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교과서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 있으면은 풀어보면 좋고요. 아마 시험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은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헷갈리고 함정에 걸려들고 막 이러죠. 수고하셨고 다음
온라인 수업 주에는 이미연 선생님께서 강의를 올리실 거예요. 알겠죠?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2주 뒤에 뵐게요.